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금 시간이 8시 32분이에요. 지금 시간은 여러분들이 등교해서 교실에서 앉아서 담임선생님과 보내야 할 시간인데 여러분들이 집에 있게 돼서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얼굴 대신에 한서중학교의 전경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딘지 알겠죠? 여러분들이 아침에 날마다 등교하는 교문 진입로입니다. 벌써 5월 중순이 되니까 꽃잔디도 거의 지고 있고 목련꽃도 다 펴서 이제 잎새가 많이 나왔습니다. 나뭇가지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 찍은 곳은 어딘 줄 아시겠죠? 한서중학교의 생태 연못이에요. 여러분들이 점심 먹고서 연못가에서 옹기종기 앉아서 모여서 놀고 한 그러한 것들이 생각이 나네요. 해양목 보세요. 여긴 사철나무. 연못에 꽃창포가 예쁘게 피어 있어요. 꽃창포 자세히 한번 보여줘 볼까요? 연못에 돌과 옥새풀 같은 것도 보이죠? 연못에 붕어는 없네요. 잉어도 없고. 단풍나무 보실래요? 자세히 보니까 어때요? 우리 손가락과 비슷하죠? 여러분들이 학교에 오면 꽃들이 아마 맞이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자전거 거치대 보세요. 자전거의 거치대가 가까이 있는 부분 그리고 멀리 있는 부분 보세요. 자세히 보니까 직선과 곡선이 잘 어우러져 있는 그런 거치대를 발견할 수가 있죠. 누구 자전거인지 모르는데 한 대가 이렇게 계속 머무르고 있네요. 물체를 이렇게 보니까 거치대를 보니까 가까이 있는 부분은 물체의 크기가 커 보이고 멀리 있는 부분은 작고 좁게 보이죠.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거리감이라고 하죠. 멀고 가까운 느낌이 들도록 느껴지는 그러한 느낌을 원근감, 다른 말로 거리감이라고 하죠. 이제 여러분들이 저쪽 장미꽃이 피어 있는 곳으로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거기 가기 전에 아우 연산홍이 예쁘게 피어 있었는데 지금 지고 있어요. 연산홍 한번 자세히 볼까요? 지고 있는 모습. 그리고 막 벌도 날라 있어. 벌도 벌이 벌 한 마리가 윙윙 소리 나고 있네요. 한번 보세요. 벌 보여요? 벌 한 마리가 지금 오전 시간이라 그런지 벌이 많진 않아요. 벌 보여요? 보세요. 연산홍의 잎새. 저 뒤편으로 가봅시다. 장미꽃도 여러분들이 이제 등교하게 되면 여러분들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지난주보다 오늘은 훨씬 더 많이 피어 있네요. 장미꽃 한번 볼까요? 짜잔, 짠. 어때요? 장미꽃? 너무나 이쁘죠? 장미꽃이 얼마나 많이 피어 있나? 여기 보세요. 장미꽃에 벌레가 한 마리 앉아 있네요. 개미가 한 마리가 막 기어다니면서 그 안에서 있어요. 여러분들도 학교에 오면 이 장미꽃 좀 한번 관찰해 보세요. 장미꽃 이쁘지만 여러분들보단 덜 이뻐요. 여러분들이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것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학교를 나오지 못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더 선생님은 그립고 보고 싶네요. 이제 여러분들이 열심히 뛰놀았던 운동장 보이죠? 여러분 작년에 운동장에서 뛰어놀았던 기억나죠? 이제 여러분들이 졸업하면 여기 운동장도 그리워질 거예요. 지난번 스승의 날 때 졸업한 선배들이 학교에 왔었어요. 그 선배들은 안타깝게도 입학식도 못하고 그냥 지금 집에 있는 그런 상태인데 학교에 너무 오고 싶다고 잠깐만 선생님 얼굴 보고 갔거든요. 여기 저기 축구 볼 때 보세요.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고 저기 운동장에 축구공 하나만 덩그러니 이렇게 놓여 있어요. 학교에 와서 여러분들이 축구공 가지고 열심히 뛰는 모습을 그리워합니다. 조회대 보이죠? 네. 사실은 지난번에 봄에 운동장 저 가장자리에 벚꽃이 얼마나 이쁘게 피었는데 하얗게 피었었어요. 그 떨어질 때도 눈 날리듯이 날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여기 하수구 내려가는데 보이죠? 계단. 조개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조개대에 올라와서 여기 보니까 이게 뭔가 아시죠? 여러분들. 응? 말하지 않아도 되죠? 토끼풀이죠? 여러분들 유치원 다니고 했을 때 토끼풀 가지고 목걸이, 시계 같은 장난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학교 첫날 와서 학교에 와서 네잎크로바를 찾는 학생들은 선생님이 핫도그를 쏘겠습니다. 거의 이 크로바는 3개 있죠. 잎이 3개인데 4개짜리가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번에 모 선생님이 네잎크로바를 찾았다고 하면서 그것을 꺾어서 주었거든요. 근데 네잎크로바가 모여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아, 지금도 여기 보이네요. 아, 어디 있냐면 여기 보여요? 선생님 손에 있죠? 네잎크로바 보이죠? 4개죠? 하나, 둘, 셋, 넷. 그죠? 오, 맞네요. 네잎크로바가. 한번 여러분들 학교에 오면 네잎크로바 이렇게 찾아서 책갈피에 끼워 놓고서 마르면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남자친구나 여자친구한테 이렇게 선물로 코팅해서 주는 것도 좋겠죠? 너무 옛날 방법인가요? 아, 여기 소나무도 있어요. 소나무도 이런 가지 한번 살펴보세요. 가지 껍질이 어떻게 거칠거칠해 보이죠? 이런 거칠거칠한 이러한 느낌을 뭐라 그랬어요? 질감이라고 그랬죠? 질감. 굉장히 거칠거칠하게 이런 느낌이 들도록 표현했으니 우리가 조형 요소에서 질감이라고 배웠죠? 그 다음 들풀 볼래요? 예쁘죠? 진짜 자세히 보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발견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 우리가 이렇게 동영상을 통해서 자세히 볼 수가 있죠. 이게 뭔지 알죠? 후 불면은 날아가는 거 있죠. 민들레씨. 솔방울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데 확대해 봤어요. 그 다음에 이게 뭔지 아는 사람 뭐 같아요? 쑥이에요. 쑥이 너무 많이 컸죠. 지금 이거 뜯어서 국 끓이면 너무 질길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가끔씩 급식실에서 밥 먹을 때 쑥국 나올 때 있었더라고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급식도 그립죠. 이따가는 선생님이 오늘의 급식이 뭔가 급식실에 가서 여러분들이 나오지 않는 지금 시간에 선생님들만 급식실에서 식사를 하는데 그 선생님들이 식사하는 그 급식실에 식단이 뭔가 음식을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오늘 학교 선생님들의 급식 메뉴 한번 보여줘 볼게요. 이게 뭔지 알겠죠? 그 다음에 맛있겠죠? 자, 우리가 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걸 어떻게 여기서 보여드려야 돼? 근데 건더기밖에 없다. 그릇에다가 어디다 담을까요? 오늘 먹을 것이 여러 가지네요. 그냥 일점 오늘은 될까요? 무슨 뭐 북엇국 그런 거 같죠? 네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집에 있는 동안에 어서와 충남 온라인 학교 6강의를 들었을 거예요. 오늘은 수업 진행하는 그 주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 등교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실기하게 되는 그 수업과 관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강의를 잘 들었는데 지난번 어서와 충남 온라인 학교에서 강의를 들은 것은 미술에 있어서의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그러한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밑바탕으로 여러분들이 3학년에 이제 학교 올라와서 처음으로 하는 실기인데 그 실기는 오늘 여러분들이 동영상 본 것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교과서 여러분들 미술책이 2권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미술 책 1권, 2권 중에서 1권 차례를 보면은 여러분들 3단원 자세히 보니 예쁘다라는 단원이 있어요. 20페이지에 자세히 보니 예쁘다라는 이 단원이 있는데요. 이 단원은 선생님이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실기를 통해서 해볼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들 동영상 잘 봤죠? 학교 전경을 보여주면서 이목저목 어떻게 생겼는가 그런 부분들을 선생님이 동영상을 보여줬는데 그 보여준 이유가 있어요. 장미꽃이라든가 아니면 토끼풀, 축구공, 자전거 거치대 등 자세히 우리가 봤을 경우에 우리가 평상시에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가서 관찰하게 되면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발견한 부분들을 우리가 그림으로 나타낼 경우에 아주 좋은 그리고 훌륭한 작품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우리가 꽃과 나뭇가지 등 움직이지 않는 물체를 그렸을 경우에는 정물화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의 26페이지에 보면 정물화에 대한 내용이 잘 나와 있는데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 정물을 선생님이 그림을 확대해서 지금 가져와 봤어요. 지금 화병에 예쁜 꽃이 꽂혀져 있죠? 이거와 과일, 채소, 꽃, 기물 등 움직이지 않는 물건을 배치하여서 그린 그림을 뭐라고 하죠? 네, 정물화라고 하죠. 이 그림은 17세기 아스트라는 네덜란드 화가가 나무판에다가 유화물감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린 작품이에요. 그 다음 이 작품은 우리나라 조선시대 장승업 화가가 화선지에다 그림을 그린 거예요. 먹과 화선지를 이용해서 나타낸 그런 정물화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특히 먹과 화선지에다 그림을 그렸을 경우에
우리가 정물화라는 명칭보다는 기명절지화라는 용어 아니면 화 대신에 기명절지도라는 용어를 사용을 해요. 기명 꼭 나무 기명 그릇이나 절지 나뭇가지나 꽃가지를 꺾어서 그린 그림. 그래서 우리가 보통 동양에서는 정물화를 기명절지도 아니면 기명절지화라고 부르고, 서양에서는 이러한 움직이지 않는 물체를 그렸을 경우엔 정물화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 그림 보세요. 이 그림은 프랑스의 화가 모네가 그림을 그린 그림이에요. 그 포플러 나무가 있는 풀밭을 캔버스에다가 유화 물감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러한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이나 생활 공간을 그린 그림을 뭐라 하냐면 풍경화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 작품도 한번 보세요. 네덜란드 호베마라는 화가가 가로수길을 그렸어요. 미델 하르니스의 가로수길이라고 해서 거리감, 원근감이 잘 나타나도록, 여기 부분을 보면 넓고 크면서 깊숙이 들어가면서 좁고 물체가 작아 보이죠? 그래서 거리감, 원근감이 잘 나타나는 대표적인 그림으로서 쭉 물체의 끝을 따라서 연장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그 만나는 점이 하나일 경우에 1점 투시라고 하죠. 그리고 양쪽에서 이렇게 두 개가 만났을 경우 2점 투시라고 여러분들 선생님 1학년 때 설명한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러한 식으로 가로수길, 풍경을 소재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얼굴이라든가 친구의 얼굴, 인물, 사람을 소재로 그림을 그렸을 경우에 이런 그림을 뭐라 그래요? 인물화라고 하죠. 인물화. 자기 자신의 얼굴을 그린 거를 뭐라고 하죠? 자화상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특정인의 인물을 담게 그린 것을 뭐 초상화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러한 그림과 같이 움직이는 대상을 잽싸게, 재빠르게 그림을 대생한 그림을 크로키라고 하죠. 의자에 앉아있죠. 앉아있는 모습을 그렸을 경우 입상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좌상화라고 하죠. 입상한 서있는 모습을 그렸을 경우에 이러한 인물을 소재로 또 이러한 인물을 이런 식으로 그릴 수도 있어요. 이건 좀 낙서한 거 같죠? 이것은 어떻게 한 거냐면 연필을 선을 떼지 않고 이어서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어서 그림을 떼지 않고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삐딱삐딱 하면서도 사람의 형태가 좀 이상하게 보이는 이러한 인물이 나오게 돼서 이런 식으로 나타낸 그림을 뭐라면 컨투어 드로잉이라고 해서 여러분 교과서에 보면 23페이지에 그림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윤곽이라는 그러한 뜻의 프랑스어 말이에요. 컨투어 드로잉이라고 해서 사물의 윤곽선만을 따서 표현한 기법을 말해요. 종이에다가 펜을 떼지 않고 그리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 하면 재밌겠죠?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선생님이 풍경도 찍어서 학교 전경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급식실에 가서 여러분들이 학교에 나오는 급식이 뭔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줬는데요. 여러분들이 요즘 텔레비를 보게 되면 동영상이 먹방이란 동영상 나와 있죠. 얼마나 먹음직스럽게 사람들이 그 먹방을 찍어서 뭐 유튜브 같은 데 올리든가 그러는데 먹는 프로그램도 엄청나요.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까지 정물화, 뭐 풍경화, 인물화 그거에 대해 설명을 하고 참고 작품을 보여줬는데, 이 그림 보세요. 이 그림은 진짜 계란 후라이죠. 그죠? 근데 이건 어떻게 나타낸 것 같아요? 계란 후라이. 계란 후라이는 정물화인가, 풍경화인가, 인물화인가? 이거는 그 네덜란드의 그 스파르니나이라는 화가가 계란 후라이를 아주 똑같이 사실적으로
표현한 정물화예요. 사진이 아니에요. 계란 후라이한 것을 찍어서 나타낸 작품이 아니고요. 리넨이라는 천에다가 유화 물감으로 그림을 그린 거예요. 진짜 맛있게 생겼죠. 이런 식으로 그림을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들 작년까지 그림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뭐 정물화, 풍경화, 인물화 등등 여러 가지 만화도 그려보고 디자인도 해보고 막 그랬죠. 근데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뭔가, 그리고 그림으로 표현하고 싶은 음식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관찰해서 스케치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자세히 또 관찰해서 자세히 나타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진짜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일까 생각하는 시간, 좀 즐겁겠죠? 그래서요, 여기 보면은 나의 작품 설명서에 음식 표현하기가 있어요. 여기 설명서를 보면 여러분들이 몇 학년, 몇 반, 번호, 이름을 쓰고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뭔가를 기록을 하는 거예요. 뭐 떡볶이면 떡볶이. 그 다음에 뭐 피자면 피자, 김치찌개는 김치찌개, 뭐 잔치국수는 잔치국수, 뭐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표현하고 싶은 음식과 이유를 한번 기록해 보세요. 내가 그림으로 표현하고 싶은 음식이 뭔가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한 가지만 그릴 거예요. 좋아하는 음식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 내가 가장 그림으로 작품으로 표현하고 싶은 게 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한 가지만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표현하고 싶은 음식에 대한 사연이 있을 거예요. 나는 계란 후라이를 좋아한다. 아니야, 나는 계란 후라이를 싫어하지만 그것을 굳이 나타내고 싶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계란 후라이를 되게 싫어해요. 그 전에 선생님 도시락 반찬에 엄마가 제일 많이 해주는 게 사실은 계란 후라이를 그 밥 위에다 올려주는 거였어요. 그럼 어느 날 날씨가 추운 날에는 학교에서 데워 먹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추운 날에 도시락 뚜껑 딱 열어가지고 있으면 계란 후라이가 있는데 너무 차가워가지고 밥하고 먹으려고 하면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계란 후라이에 대한 추억이 별로 좋진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가장 단백질이 제일 좋은 음식이 그 완전 식품으로서 계란을 뽑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 생각하니까 그때 당시 엄마가 계란이 귀한 시대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그때 계란을 프라이를 하나씩 해주었다는 것은 굉장히 감사해야 할 일인데, 그때 당시엔 좋아하고 감사하진 않고 오히려 투정부리고 오히려 그 음식을 싫어했던 기억이 지금은 굉장히 부끄러운 그런 추억거리로 남아있어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미술 시간에 되도록이면 좀 좋아하는 음식을 좀 표현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 사연이 있을 거예요. 평상시 엄마가 김치찌개를 엄청 좋아한다, 잘 끓여주신다라든가, 아니면 어디 가서 김밥을 먹었을 때 그 김밥이 너무너무 나한테는 잊지 못할 그러한 추억거리가 있다. 뭐 캠핑을 갔는데 뭐를 먹었다 등등 그 사연이 있을 거예요. 그 표현하고 싶은 사연이 선생님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학생들도 한번 이번 기회에 내가 좋아하는 음식 아니면 표현하고 싶은 그런 음식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을 해서 그 음식을 밑에 칸에다가 내가 표현하고 싶은 음식 한 가지를 일단 스케치를 하는 거예요. 스케치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 건지 알죠? 그 특징만을, 대상의 특징만을 살려서 간략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재료가 뭐예요? 네, 사비연필이죠. 사비연필. 사비. 블랙의 약자죠. 그래서 사비연필은 학교에서 미술용품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기 좋고 구입하기도 쉽고, 그리고 틀렸을 경우에 지우개로 지워서 쉽게 수정하기도 좋은 재료로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연필이에요. 그럼 선생님 안 지워지는 것도 있나요? 당연히 있죠. 콘테 같은 그러한 재료는 잘 지워지지 않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한번 틀렸다 하면은 종이를 바꿔야 되지 뭐 수정액으로 지운다든가 그렇게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뭐 펜, 붓 같은 경우도 수정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잘못 그렸다. 그러면 이 잘못 그린 것들을 우리가 난 이렇게 그리고 싶지 않아. 그럼 지우개로도 쉽게 지워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죠. 그래서 학교에서는 콘테나 붓, 펜 같은 재료로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는 수정하기가 좋고 구입하기도 편하고 가격도 저렴한 사비연필 사용해서 우리 가장 많이 그림을 그리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현하고 싶은 그런 음식 한 가지를 여러분들이 뭐 핸드폰으로 검색을 한다든가 아니면 평상시에 엄마가 아주 맛깔스럽게 해놓은 그런 음식을 사진으로 찍어서 그걸 보고 그림을 그려도 돼요. 그래서 대상의 특징만을 살려서 여러분들이 여기다 스케치를 간단히 형태를 그리게 되면 돼요. 근데 뭐 사과 하나 딱 달랑 그리는 것보다는 음식이 되어 있는 그러한 그림 있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스케치를 간단히 하는데 여기다가 좀 균형이라는 거 배웠죠, 여러분들. 응? 균형. 여기가 작품 공간인데 가운데야 그리지 않고 이 물체를 이 귀퉁이에 그린다든가 아니면 아랫부분에 그린다든가 아니 너무 크게 막 화면을 띄워넣어서 크게 그린다든가 하는 균형이 맞지 않고 너무 크게 그렸을 경우에 답답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느껴지지 않도록 변화, 균형,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되도록 한 가지만 가운데 위치할 수 있도록 여기에 가운데 위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에 어떤 형태로 그릴 건가 이 안에다가 예를 들어 계란 후라이를 그리겠다. 그럼 계란 후라이가 이렇게 해서 계란 후라이가 조금 이렇게 삐죽삐죽 나가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살 지우고 처음에는 좀 흐릿하게 시작하는 게 좋아요. 너무 진하게 했을 경우에 수정하기 다시 지우려면은 지저분해지고 그러니까 흐릿하게 이렇게 하면서 노른자가 있다. 그럼 노른자의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렇게 관찰하면서 이거를 스케치를 여기 뭐 그림자가 있다. 그럼 그림자 정도 이런 식으로 그 대상의 특징만을 살려서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케치하는 정도로 해서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어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는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표현하고 싶은 음식 한 가지를 고르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계란 후라이는 너무 간단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좋아하는 뭐 초코파이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 뭐 케이크 같은 거 아니면 피자라든가 뭐 잔치국수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직접 보고 관찰해서 그리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렇지만 직접 음식을 놓고 그리려면 냄새나고 그림 그리고 싶은 마음보다는 자꾸만 눈길이 냄새를 코를 찌르니까 자꾸만 먹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되겠어요. 그래서 스케치하는 거로까지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걸 해볼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학교에 오게 되면 선생님이 캔트지를 나눠주고 이제 여러분들이
표현하고 싶은 음식 한 가지를 정해오고 스케치를 해오고 이 나의 작품 설명서를 작성을 해오면 여러분들이 표현하고 싶은 그 음식 스케치한 것을 캔트지를 한 장씩 나눠줄 거예요, 선생님이. 그럼 그 캔트지에다가 자세히 여러분들이 나타내는 그림을 뭐라고 하면 정밀묘사라고 하죠. 정밀묘사. 세세한 부분까지 자세히 관찰해서 표현하는 것을 정밀묘사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소묘의 종류에는 크로키가 있고 스케치, 정밀묘사가 있는 거 기억날 거예요. 스케치는 대상의 특징을 간략하게 그리는 밑그림 정도의 상태를 스케치라고 하고, 정밀묘사는 대상을 자세하고 세밀하게 표현하는 것을 정밀묘사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에는 선생님이 이만한 크기의 캔티지를 줄 거예요. 그럼 여기에다가 여러분 표현하고 싶은 게 이런 거다. 그럼 꼬치를 좋아한다. 그럼 꼬치를 스케치를 해가지고 우선 스케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을 세세하게 밝고 어둠 처리하면서 질감, 양감, 약간의 그림자, 그래서 먹음직스럽게 나타내면 되겠어요. 이런 경우는 또 뭐예요? 초밥이죠. 초밥이 얼마나 좋았으면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냈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국수, 잔치국수를 좋아하는가 봐요, 이 친구는. 그 다음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뭐 조각 케이크, 그냥 조각 케이크도 이렇게 잘라지지 않고 그냥 동그랗게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변화감이 적어요. 그럼 이걸 쭉 잘라서 이렇게 조각을 내서 또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변화감도 있고, 그 다음에 균형도 잡히고 통일감도 있고. 변화, 균형, 통일, 이 세 가지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구도의 3요소라고 해요. 그래서 변화, 균형, 통일이 잘 이루어진 그림이 화면에 있어서 아주 짜임새가 잘 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변화, 균형, 통일, 여러분들 조형 요소에서 지난번 어서와 온라인 학교에서 강의한 선생님 강의 들었죠? 그래서 변화, 균형,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도를 잡아서 정밀묘사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건 뭐예요? 여러분 좋아하는 떡볶이죠. 라면도 있네요. 라면도 이건 계란인가 봐요. 그래서 이건 떡볶이, 치즈 떡볶이 같은데요. 이건 일반 떡볶이. 그래서 여기 뭐 오뎅 같은 것도 있고 라면도 아이고 먹음직스럽게 이렇게 나타냈는데, 여러분들이 어쨌든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정밀묘사 자세히 나타내면 되겠어요. 이제 참고 작품을 보니까 여러분들 나는 뭐를 좋아하는데 뭐를 표현하니까 나타낼 수 있겠죠. 여기 또 하나 있네요. 잔치국수를 그냥 젓가락으로 집어가지고 있는 것까지 나타냈죠. 그러면 이런 음식은 아까 말한 정물화, 풍경화, 인물화에서 어디에 해당될까요? 풍경? 인물? 맞아요. 정물화에 속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에 보면요, 그 22페이지에 극사실주의 정물화 해가지고요, 스파르나이라는 화가, 네덜란드 화가가 이 달걀 노른자를 그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금주에 할 일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표현하고 싶은 음식을 극사실주의 화가들과 같이 자세히 한번 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을 가지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학교에 오면은 이제 선생님이 종이를 나눠줘서 정밀묘사를 하게 되는데, 그 전에 뭐를 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뭔가, 나의 작품 설명서를 여러분들이 기록해 오고, 그 다음 스케치를 간단히 해오는 것이 여러분들이 할 일이에요. 알았죠? 여러분들이 오늘 2시간 동안 음식을 뭐를 표현할 건가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고, 남은 시간 1시간은
이 강의 끝난 그 다음 시간에는 한번 음식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스케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아마 선생님하고 학교에 와서 교실에서 선생님과 같이 얼굴을 맞대고 이제 수업을 하게 될 거예요. 그때까지 만날 때까지 여러분들 몸 건강하게 집에서 잘 생활해 주길 바랍니다. 안녕.